맘님께서 창원집이 안 팔리네요. 아, 진짜. 이 거래가 아무튼 좀 얼어붙으니까요. 참 팔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어, 거주 가능한 집이지 않나요? 네, 현재. 가격을 좀 더 뺄 수만 있으면요. 좀 더 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기다리셔도 뭐 큰 타격이 없으신가요? 어쨌든 간에, 어, 제가 창원 같은 경우가 지금 입주 물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입주 물량 없지만 분위기 좋지 않고 마찬가지로 크게 부산 부동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창원의 이 분위기가 앞으로 이 반등을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제법 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옥동사관님, 일단 중개사 내일 아침에 중개사들한테 한 번 더 전화를 한번 돌려보시고요. 정말 손님이 또 없는지 아니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좀 유도를 좀 해줄 수 없는지, 인센티브 좀 줄 테니까 좀 유도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동향 파악부터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리치맘님 반갑습니다. 박정민님 반갑고요. 네, 사랑준님 반갑습니다. 인사이트님 반갑고요. 네, MHU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입했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지연님 반갑고요. 네, 유진님 반갑습니다. 장경선님 반갑습니다. 엠마님 반갑습니다. 네, 최창현님 반갑습니다. 네, 설파파님 반갑고요. 하나루님 반갑습니다. 열공모더님 반갑습니다. S클래스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단기간에 87분, 아이고, 네, 87분,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3월 부동산 난리 났다. 신고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점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신고가 갱신하고 있다. 네, 도대체 이 신고가를 왜 갱신하고 있을까요? 네,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316건, 인천 189건, 경기도 320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자, 서울 같은 경우 어디가 신고가예요? 네, 서대문구, 마포구 17건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보시면은 아현동 2건 있습니다. 아현동에 뭐가 있어요? 네, 고려 아카데미텔 오피스텔이 효성 인텔리안이라고 합니다. 네, 자, 뭐 현대 빌라도 신고가고요. 네, 자, 비버리 힐, 이런 것도 신고가예요. 이런 게 있어요. 비버리 힐이에요. 9억 천? 야, 죽이네요. 부가연로. 여기가 좀 뭔가 비버리 힐 같은 건가요? 네, 자,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비버리, 부가연 비버리 힐, 뭐 어떤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거 좀 뭔가 멋있어 봅니다. 네, 비버리 힐. 네, 이렇게 해서 주차장 또 보이고요. 네, 주차장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지하도 네, 이렇게 있고요. 지하 주차장 겸 지상 주차장인 것 같고, 이 비버리 힐이래요. 네, 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9억의 신고가가 거래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보세요. 2005년에 지어져 가지고요, 거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뜨문뜨문 있다가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네, 거래가 없다가 2년도 5월에, 작년 5월에 8억에 이렇게 거래가 터졌고요. 그 다음 거래가 9억 이렇게 거래 터졌는데, 참 이게 이분이 참 매수를 하셨는데 1층 11월 달, 네, 11월 달에 거래를 했는데 좀 호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곳에 또 있을까요? 신고가 갱신 중에 이게 세대수가 500세로 나오나요? 500세대 좀 넘는 곳에 신고가, 레미안 엘리니티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거 뭐예요? 차트가 일자 차트예요. 22년 8월달. 이게 뭐 신고가도 아니고. 네, 자, 또 네, 장안 힐스테이트, 네, 이런 거 지금, 자, 2020년 11월달 14억 7천인데요 자, 23년 1월달에 최고가 15억에 찍혔습니다. 50평인데요 네, 2007년에 지어졌고요. 이분께서 아니 왜 이걸 잡으셨을까? 네, 생각이 들고, 자, 2016년도에 매매가 7억 2천에 잡으셨네요. 자, 8억의 차익을 버신 이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안 힐스테이트. 자, 장안 힐스테이트 50평 지금 매물이, 자, 13억에 나와 있어요. 13억도. 네. 자, 근데 16층이 15억이죠. 뭐 고층이라서 뭐 그럴 수 있지만 제 생각은요, 이거 잡으신 분 약간 호구가 아니신가.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흰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너무 심하게 억울합니다. 아, 왜요? 신고가 있다니까요? 신고가 터지고 있잖아요. 네. 또 여기 트리마제 신고가. 네. 11평이 11억이랍니다. 네, 11평 11억. 또, 어디가 있을까요? 신고가. 자, 건국대 뒤편에는 이편에서 광진 그랜드 아파트. 네. 22년 1월 달에 지어졌고요. 네. 32평이 14억에, 네, 12월 달에 신고가 터졌습니다. 거래가 없다가, 네, 오랜만에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가 생겼는데, 그게 신고가라고 하는 거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고가라는 게. 자, 또, 잠시 트리지오. 네. 자, 1월 달에 34억, 네, 거래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와, 16억에 사신 분이 딱 2배 벌고 털었는데,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서울에 신고가 터졌다 해가지고 이 사실에 의미가 있냐고요. 서초 그랑자이? 네. 대부분 다 거래가 없다가 호구가 잡아가지고 거래가 생긴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신고가 터졌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과연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신고가를, 네, 생긴다 하더라도 이 역전세 보세요. 자, 역전세 숫자 보세요. 자, 송파구 역전세 502건입니다. 역전세라는 것은 뜻은 이전 전세가보다 낮은 거래로 체결된 거래예요. 네, 그게 서울에 502건, 송파에 502건이 있는 겁니다. 강남에 409건. 자, 서울에 5,560건입니다. 5,560건. 경기도 1,914건 중에 서울이 5,560건이에요. 죄송합니다. 서울을 뺀 나머지가 10,000건이고요. 네. 서울이 5,500건입니다. 서울이 경기도 절반이 돼요. 인천 2,597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서울이 인구가 940만입니다. 인천 얼마예요? 280만이에요. 자, 인구수가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아니, 거래 건수가, 전세 하락 거래 건수가 왜 인천이 비율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죠? 더 많죠. 네. 더 많습니다. 자, 그 말이 뭐다? 지금 분위기는요, 인천이 가장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락 거래.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호구도 엄청나게 잡혀서요. 네. 호구. 네, 그 호구들. 자, 아무튼 간에 서울에 지금 이렇게 역전세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자, 송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볼까요? 자, 잠시만요. 자, 송파에, 잠실에 가시면은, 리센츠, 전세가 보세요. 네. 자, 전세 11억 3천 갔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9억까지 떨어집니다. 자, 잠시 헬스, 마찬가지예요. 자, 전세가가 33평이 11억까지 갔다가 지금 9억 2천입니다. 11억까지 갔다가 9억 2천. 이게 뭐예요? 네? 이런 흐름이 이런데 지금 몇 개의 신고가로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런 걸 호도하는 인간들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아니,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 생각을 왜곡시키냐고요. 이거 정말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는 신고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터지긴 터졌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기든 상승기든 간에 호구는 있습니다. 그 호구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부자인데요. 네? 부자인데 집이나 한번 사볼까? 이사 가기 귀찮은데 이렇게 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 돈 많은 사람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떨어져도 상관없다 라고, 그냥 난 이사 안 갈래, 내 귀차니즘이 더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이 시세 가격의 리딩을 하는 그런 주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호구나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네. 자, 유님께서 제가 동래구 롯데캐슬 더 클래식을 보고 있는데 레이 카운티 가이 언제쯤 무슨 말이에요? 네. 자, 동래 롯데캐슬 더 클래식을 보고 있는데 레이 카운티 갑자기 왜 나와요? 레이 카운티 언제쯤 들어가면 되냐고요? 레이 카운티 입주장에 들어가면 돼요. 네. 입주장에 들어가면 됩니다. 네, 스노우볼님 반갑습니다. 자, 롯데캐슬 더 클래식 한번 보고 갈까요?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2017년 1월달입니다. 33평이 지금 금액대가 12억 2,700까지 찍혔는데 지금 4억 정도 빠졌고, 지금 금액대가 자 11억 5천 12억까지 찍었다가 지금
8억 75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다른 광역시랑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전세가가 5억 2천, 여전히 5억 2천이긴 한데, 자, 전세가가 마찬가지로 6억 7천까지 올랐다가 지금 빠졌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공포스러운 순간이 옵니다. 4,470세대 4,470세대가 부산에 어디요? 여러분들 그렇게 입지가 좋다고 하는 거제요. 네,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거제에 2023년 11월 올 11월 달에 4,470세대가 입주합니다. 자, 입주 상태 매수하면 돼요. 자, 그리고 힘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주선생님의 스승 힘누누이입니다. 전세가 폭락이에요. 하락 장초입입니다. 제 스승이요? 네, 제 스승이요. 왜 제 스승이에요? 네, 라피탈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왼손잡이님, 신고가 혹시 업인가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러기에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치키로님, 네, 대전 상록수 아파트 24평이 전세 2억 5천이 6개월 뒤 만기인데 역전세 8천 예상됩니다. 현재 매매가도 2억 5천 하락했습니다. 그냥 무갭으로 매도하고 다음을 노려볼까요? 추가로 7, 8천 빼주려니 고민이 됩니다. 자, 7, 8천이 여러 개 없으면요, 당연히 매도하셔야죠. 네, 지금 투자한 금액대까지 떨어진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은요, 터세요. 어차피 대전은요, 24년도, 25년도 입주물량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네, 반등치고 상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현재 갖고 있는 아파트 손해예요. 네, 2억 5천이 본인이 매수한 가격 맞아요? 치키로님, 만약에 본인이 매수한 가격대라면요, 매도하세요. 매도하고 다른 시장에 들어가자고요. 네, 다른 시장. 2억에 매수했다고요? 그러면 팔면 안 되죠. 네, 팔면 안 돼요. 그걸 2억에 매수했는데, 2억에, 죄송합니다. 2억에 매수해서 2억 5천에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파세요. 네, 파시면 되죠.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네, 빨리 파시는 게 좋죠. 네. 자, 그리고 서문자님 반갑습니다. 김정관님 반갑고요. 레옹님 반갑습니다. 네, 자, 작가님 보고 싶었습니다. 멋진 주선생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유님께서 부산 동래구 롯데캐슬 더 클래식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 레이카운트가 있습니다. 레이카운트 안정될 때 24년에 진입할 거야. 레이카운트 안정될 때 진입을 하면은 늦죠. 자, 저는 근데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부산에 투자를 하실 때 투자가 있어요. 그리고 실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라고 하면요, 레이카운트 이런 것들은 입주할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입주할 때 잡는 거예요. 왜? 입주할 때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요. 근데 입주가 끝나잖아요.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이 4,470세대에 엄청난 세대수잖아요. 세대수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장이 끝나면요. 근데 부산은 24, 25년대 뭐가 있습니까? 에코 델타 시티가 있는 거예요. 네, 투자자라고 하면은 에코 델타 시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왜? 투자금이 다른 것보다 좀 적게 들어가니까요. 네, 적게 들어가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실거주 수요자, 지금 무주택자예요. 돈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택담보대출금 땡겨서 사야겠죠. 언제요? 입주장 때요. 그러니까 실거주 수요자하고 투자 수요는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 수요는요, 가장 투자금 대비가 아니라 그냥 매매가가 가장 높은 거, 내 아파트가 가장 비쌌으면 좋겠다, 이 심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는요, 오직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게,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여러 개 사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방법이, 여러 개 사는 방법이 최소한의 갭으로, 네, 나중에 취득세 중간 풀리면은 최소한의 갭으로 여러 채 사서, 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한 채만 사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세율이 큽니다. 물론 비과세가 1주택자 비과세일 경우는요, 12억까지 비과세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과표 구간을 낮춰가지고 낮은 금액대로 여러 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어차피 상승 비율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나중에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수익금도 훨씬 크다. 왜? 양도소득세 과표 구간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도란편님께서 앞으로 광역시 중 어디가 가장 매력적일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러분, 자,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도란편님께서, 네, 도란뿌님도 아니고 도란편님께서, 네,
질문하셨는데요. 광역시 중 어디가 가장 매력적일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도남편님께서 항상 10시 제 방송을 보시면은, 아, 주 선생이 어디를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당다랑님께서 이 방송을 보기 전에 청라일수자에 매수하였는데, 로얄동 중치월 5억 6천에 매수하긴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저는 뭐 4억 8천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6억대 안 샀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5억대는요, 뭐, 나쁘지 않습니다. So good. 어차피 2년 있다가, 네, 지금 빨리 등기 치시고요. 네, 2년 있다가, 25년부터는요, 회복장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잘 하셨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최저가는 아니겠죠. 네. 자, 김정관님께서 신한 뉴타운 쪽 내년 실거주 구매 말씀하셨는데, 투자가 아닌 실거주이기 때문에 내년 구매를 말씀하신 건 궁금합니다. 자, 김정관님, 내년에 신한 뉴타운 뭐가 입주하죠? 네, 자, 정관님, 내년에 2024년도에 신한 뉴타운 어디 아파트가 입주를 합니까? 바로 나오셔야죠. 네, 바로 나오셔야죠. 자, 센텀 화성이죠. 네, 그걸 매수하실 거면 언제 해야겠습니까? 정관님, 당연히 입주장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